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최근 일본 차에 대한 소식이 너무 적었죠.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나? 그래도 소식이 좀 있긴 합니다. 이번에 렉서스가 아주 희한한 차를 선보였거든요. 이 사진 보면요. 오우, 야, 이건 대박입니다. 이게 어떤 차인지 함께 보시죠. 이게 어떤 차냐? 지난번에 도요타가 이 16개 전기차를 한 번에 쫙 공개했을 때 있었잖아요. 여기 귀퉁이에 있는 요 차입니다. 그때는 이 차에 대한 사진이 몇 개 없었는데 이제는 세부 사진이 나오게 된 거죠. 앞으로 이 차가 언젠간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기차 시대를 본격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런 종류의 차가 나와줘야죠. 이 차는 특히 LFA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LFA? LFA 다 모르시나? LFA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차요. 렉서스가 만든 최초의 슈퍼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디자인은 이렇고요. 이렇고 예쁜가? 어떤 분들이 보면 예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차의 개발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걸렸어요.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차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반응도 엄청 좋았습니다. 톱기어에서 제레미 클락슨이 정말 이렇게까지 극찬한 차가 있나? 정말 극찬에 극찬을 했어요. 자기가 여지껏 몰아본 모든 차 중에 가장 최고의 차였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LFA는 뭐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던 차인데 그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엔진이었던 것 같아요. 야마하의 V10 엔진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무려 8700rpm이 올라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모터쇼에서 이 사운드만 별도로 들려주는 그런 부스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여기 틀어서 들려줘야 되는데 이거 내가 리뷰했었네? 누가 이렇게 리뷰 잘하나 했더니 나였네. 야 대박. 아니 시동을 걸라고 시동을. 그건 진짜 말 맞네. 이런 느낌이죠. 카랑카랑하고 아주 엄청난 사운드죠. 이 야마하가 원래 F1 엔진도 만들지만 악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야마하 다들 한 번씩 가져봤을걸? 리코더 야마하 쓰지 않나 다들? 그 야마하가 포뮬러 1 엔진을 만들다가 이거 배기량을 조금 키우면 공도에서도 가능하겠는데 하고 만든 거라서 공도의 F1 카라고도 얘기했었죠. LFA 그때 당시 대단한 차였어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3.7초, 최고속도가 325km. 야 대단합니다. 이 실내도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고 차체도 탄소 섬유로 만들었고 무게 절감 대단했고 코너링도 대단했습니다. 일단 이게 2년 동안 500대만 한정 판매했죠. 가격이 그때 당시에 무려 4천만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때 5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였습니다. 일본이 만든 자동차 중에 가장 비싼 차,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동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대 팔 때마다 적게는 1억, 많게는 1억 4천만 원 뭐 이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요. 자동차 회사가 무슨 뭐 자선 사업하나?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 수 있었나? 좀 이상하죠. 이 차가 홍보될 때 당시에 도요타의 회장이 아키오 도요다였습니다. 아키오 도요다 하면 이름이 딱 느껴지잖아요. 도요타 자동차의 창립자가 키치로 도요다인데요. 이 키치로 도요다의 손자, 역시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아들한테 물려줬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이 아키오 도요다는 이 도요타 자동차에서 좀 한직에 있던 그런 직원이었어요. 모터스포츠나 보면서 레이스 가끔 참가하고 그러면서 아주 널널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도요타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도요타를 좀 살려라 하면서 네가 와서 좀 해야 되겠어 하면서 경영인으로 선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이에요. 주주라거나 오너가 아닙니다. 근데 아키오 도요다가 아까 레이싱 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장이 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LFA 만드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 그때 당시 부회장이었는데 가명으로 몰래 그 차를 몰고서 뉴르부르크링 24시에 출전을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만약 아키오 도요다가 아니었으면 이런 차는 못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차는 아키오의 자동차로도 알려져 있고요. 도요타 내부에서도 황태자의 돈 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LFA 대단한 차인데 어떤 차로 바뀌게 됐는지 살펴보시죠. 렉서스 전기차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름은 렉서스 일렉트리파이드 스포츠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LFA 전기차라고 불리는 이 차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요, 이 전면부에 렉서스의 스핀들 그릴 있잖아요. 이거 어디 갔어요? 없어졌네. 전기차 시대에는 스핀들 그릴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의 외관을 상징하는 게 그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 그릴로 뭔가를 보여주겠다, 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릴이라는 거 자체가 뭔가 불판 같기도 하고 옛날 물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금방 촌스럽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렉서스의 스핀들 그릴 없어졌고요. 그리고 렉서스 브랜드를 알 수 있는 L 모양의 DRL 요건 있네요. 그래서 렉서스 LC500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되게 이색적이에요. 전기차인데도 대배기량의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롱노즈 숏데크 디자인을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2인승으로 시트를 완전히 뒷바퀴 위에다 얹었습니다. 사실 이런 차 몰아보면 좀 기분이 이상해. 특히 뭐 SLS 같은 차 운전해보면요, 뒷좌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보니 끝이 너무 멀어서 어색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도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이 앞쪽이 이렇게 긴 거, 이게 디자인 말고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짐을 넣으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우디 같은 경우도 이 앞쪽에 뚜껑을 열어서 여기다 짐을 넣는 그런 콘셉트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뒤쪽을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주유구가 있네요. 아니 이게 슈퍼카 주유구 같이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 이거 전기차 충전구겠죠. 전기차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처럼 디자인한 게 아니라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 가솔린 슈퍼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냥 둥글둥글하지도 않고 마냥 직선도 아니에요. 곡선 직선을 많이 섞어서 날렵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면서도 꽤 유연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디자인이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팬더 이렇게 부풀어진 거 보면 철판으로 구현하기 힘든 곡선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건 어떤 거냐면 커다란 롤에 철판이 이렇게 둘둘둘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려서 와요. 말려서 오면 그걸 가지고서 프레스로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거예요. 찍어서 그걸 갖고 용접해서 위아래 붙이고 좌우 붙이고 앞뒤 붙이고 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판은 90도 이상 꺾이는 철판이 없어요. 이렇게 꺾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이걸 3차원적으로 이렇게 찍어낸 이런 자동차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찍은 차라면 이걸 슈퍼포밍을 해야 되는데 벤틀리 같은 차는 앞부분에 헤드램프 부위가 이렇게 꺾였죠. 이건 진짜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그런 포밍이죠. 한 번 찍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2번 이상 휘어가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판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 이거 플라스틱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전 LFA도 CFRP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CFRP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후면부 보면요. 어잉? 후면부에 창문이 없네요. 아, 이거 뭐 있으나마나한 거 뭐하러 붙여, 식으로 없앤 것 같습니다. 디지털 후면 미러를 사용할 것인가 싶기도 하네요. 아이오닉5도 이번에 디지털 룸미러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 미러가 조만간 대세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아유, 후면부 멋있네요. 후면부에 이렇게 에어댐 모양이 전면부하고 굉장히 닮았고 이런 통일감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팅 라인도 있는데요. 파팅 라인이 보면 트렁크 라인으로 보여지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후면에 윙이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높은 속도에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운포스를 좀 높여주겠다, 이런 것 같죠. 기존 LFA도 뒤에 이렇게 윙이 달려 있었는데 이런 영상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아쉽지만 실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차의 스펙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2.5초 이내, 주행거리는 미국 EPA 기준으로 700km 정도 갈 거라고 해요.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뭐 테슬라는 1.99초? 아, 그거는 사실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하고 옆에 별표가 있어요. 이 별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With rollout subtracted 이렇게 써 있어요. 애매한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드래그 스트립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잴 때 그 앞에 재는 레이저 센서가 있어요. 그 앞에서 재니까 바퀴가 한 반 바퀴 정도 굴러가는 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은 후부터 1.99가 아니고 가속 페달을 밟고 그 차가 출발해서 요 라인을 지나가면서부터 1피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30cm 정도의 거리를 바퀴가 굴러간 다음부터 재집니다. 30cm면 꽤 되는 거예요. 이 30cm가 정말 느리게 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2초 초반이라고 하는 건 롤아웃을 제외하지 않은 거라서 이건 의미 있는 거죠. 2초 이내는 불가능해요. 2초 초반만 해도 이미 물리의 한계입니다. 1G를 넘는 가속력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땅을 누르고
누르고 누른 힘으로 차가 마찰력을 얻어서 그걸로 가속하는데 이 1G를 넘게 되면 이 누르는 힘이 부족해지니까 왜 그런지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이 차는 당연하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고요. 모터는 아마 3개 들어가겠지 싶어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거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 얘기하니까 신뢰가 빡 무너지네. 아니 도요타가 정말 진짜로 전고체 배터리 탑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차를 2025년까지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요타가 보유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특허 1000건이나 돼서 세계 1위라고 하죠. 대단합니다. 뭐 특허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많지 않나? 이 차 바로 나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2025년에 전고체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이 차에 실릴 수 있겠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말고도 아주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진짜 특이한 거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기차용 수도 매뉴얼 트랜스미션 그리고 클러치에 대한 특허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 특허 신청을 2020년에 했다고 하고요. 지금 얼마 전에 특허가 공개됐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이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이 전기차에 무슨 변속기가 있냐? 그것도 수동 변속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상하잖아요. 일단 전기차에는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냥 밟으면 변속 없이 그냥 쭉 하고 나가는 게 그냥 전기차인데 근데 이걸 굳이 가짜로 변속기를 만들어서 굳이 넣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터가 왕 하고 가다가 갑자기 왕 우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쉬었다 갔다 한다는 게 이 특허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시프터도 여기다 만들어 붙였는데 시프터를 만들었을 때 그냥 전자장비 이렇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변속기가 살짝 반발하는 것처럼 반발하는 기능도 넣었다고 해요. 일본은 왜 이러지? 일본은 뭔가 이렇게 최첨단의 것들도 구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도요타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 새로운 거 이거 아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변속이 없어지면 이걸 싫어하지 않을까? 너무 부드럽고 너무 전기차 같으면 사람들이 미워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LFA 전기차 설마 이걸 달고 나오진 않겠죠. 안 달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기술은 특허로 그냥 그치고 양산차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렉서스 LFA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현대기아차도 이런 차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의 상징이 되고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자동차 회사의 최신 드라이빙 기술이 다 들어가고요. F1 레이싱카, 슈퍼카를 저렇게 잘 만드는 회사면 SUV는 얼마나 잘 만들겠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람보르기니를 그렇게 잘 만드니까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진짜 어마어마한 차 같이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헤일로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리고 수익성이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견인하는 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가 N 브랜드를 만들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브랜드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현대가 그 정도 만들어서는 안 되죠. N 브랜드에 있는 엔진들, 변속기들 다 그냥 현대차에 있는 엔진 변속기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엔진도 완전히 새롭게, 변속기도 완전히 새롭게, 그냥 슈퍼카, 정말 헤일로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거 내놨다가 안 팔리면 어떡해요? 아니 N도 그렇게 안 팔리잖아요. 요렇게 안 팔리나 저렇게 안 팔리나, 저렇게 안 팔리면 그래도 브랜드 이미지는 가져갈 수 있는데 요거는 그치 현대가 해도 뭐 그 정도지, 요렇게 생각되는 거 제대로 한번 망쳐봐야죠. 제대로 망쳐본다 생각으로 한번 한 500대만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FA를 능가하는 6억짜리 현대차, 이런 거 하나 나와주는 거죠. 현대는 그래도 N이 있지만 기아는 브랜드 이미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차가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스팅어가 기아 배지를 붙였을 때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아에도 이런 자동차 하나쯤 있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제네시스에도 이런 거 있어줘야죠. 사실 컨셉트로 지금 제네시스 에센시아, 제네시스 X 이런 차들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차 실제로 한번 나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헤일로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디자인 이렇게 예쁘게 못하나? 왜 우리나라 현대차는 왜 디자인이 그래요? 이렇게 멋있잖아. 양산할 것도 아니면 이 정도 컨셉트는 뽑아줘야지. 이런 거 나오면 살 거 아니에요? 한 1억이면 살 거 아니야. 1억이라도 안 사? 너무 비싸?